마감될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산 넘어 산, 화양연화는 지난다.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 김대중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나마 그래도 뭐 좀 한숨을 돌려냈어요. 시장 아침에만 해도 좀 무섭더니만 뭐 나름 괜찮게 끝난 것 같습니다. 2,500선을 그래도 지켜내려는 힘이 계속해서 받쳐지는 것 같아요. 네, 전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네.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앵커에게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네. 지금 실업률이 4.2% 네. 발표가 됐는데 1년 전 지난해 8월, 9월 이때 실업률이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시장을 3.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용이 된 시장을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3.5% 수준이면 완전 고용 상태다. 근데 자발적 실업자가 3.5%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해 8월, 9월, 10월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시장이었는데 과연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이 좋았는가? 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8, 9, 10월에 3개월 연속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10월에 저점을 찍긴 했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고용시장은 이제 연준에서 계속 말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과열된 고용시장, 뜨거운 고용시장, 고용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고용시장이 뜨거우면요, 일할 사람이 모두 취업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채용자를 고를 때 급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유효적절한 그 실업률 상태라고 한다면 4에서 5% 수준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준에서의 그 실업률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오는데 CPI가 지난달 2.9%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냈죠. 뭐 이번 발표도 지난달 기준해서 뭐 그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내려갈수록 좋은 게 아니고 대략 2.5%에서 3.5% 사이면 주식 시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의 물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수준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과 물가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딱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시장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PMI라든가 또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산업 전반의 활동들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근데 산업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의 지표들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나오는 데이터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이 고용 시장과 이제 산업 관련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잖아요. 컨센서스보다 못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야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상황들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리세션의 공포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이 이제 공포 수준에서의 오늘 하락을 장 초반에 경험했고 다시 올라왔는데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걱정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국내 GDP 경제 성장률을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해 1% 중반이었어요. 올해 각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2% 중반 수준에서의 GDP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을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 내에서 가장 그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올해 보여줄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일정 부분 확인이 돼 가고 있죠. 여기에 두 번째로 국내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4개월, 물론 8월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휴가 가는 날이 많고 휴일이 많기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최근 4개월 두 자릿수 수준에서의 수출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조금은 삐그덕거리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월한 상태에서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전반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뭐 2,400이다, 2,300이다. 지금의 추세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 근거는 너무 약해요.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하게 모든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난해 평균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뭐 저점이라고 한다면 2,300포인트 라인이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50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는 지수가 얼마 전에 뭐 2,400포인트 근처를 찍긴 했지만 평균 지수는 2,700포인트입니다. 위아래 해서 평균치를 가감해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한 2,500포인트는 올해의 종합주가지수 평균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랫부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더 빠질 것을 우려해서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사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라면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평균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연말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금 대선도 미국 대선도 지금 거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장중에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단순히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미 대선 말씀하셨고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대선이 있었고요. 6번의 대선 모두 다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했어요. 대선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흔들립니다. 거죠. 그러니까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선 이후에 흔들렸던 이전 단계에서 고점을 다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는 다 시장이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빠졌다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고점을 다 돌파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엔비디아 많이 얘기하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시장에서는 300억 초반 뭐 중반 31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 불 그 나왔죠. 결과치가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 효용에 대한 접근입니다. 계속해서 20%씩 계속 상승하는 형태의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이번에 한 14% 예상치 대비해서 성과도가 나아지는 결과치였어요. 기존에 20%, 18% 하다가 14%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20%씩 올라오던 실적이 이제 14%이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 이렇게 많이 피카웃이야. 말씀하시는데 피카웃이라고 하시는데 한계 효용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감소됩니다. 어차피 이 회사의 매출이나 전반의 상황은 우상향하는 것인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쇄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전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르내림 이후에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삼성전자 좀 과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래요. 67,500원까지 올 일입니까? 삼성전자가 100원 하락하면요. 네. 지수가 0.8포인트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그쵸, 그러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4포인트가 빠졌죠. 지수 1,400원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략 한 10포인트 주가가 하락하는 게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요인으로 발생된 하락치예요. 근데 네. 오늘 10포인트 안쪽으로 하락 네, 마감했지 8포인트 않습니까? 하락. 8포인트면 네.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수 측면에서 보면. 네. 삼성은 왜 빠지냐? 왜 지금의 주가 67,000원 수준이면 쭉 해서 지난 해 그 2,300, 2,4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적 가격에 대비해서 등치된 가격이 왜 지금 지수의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락을 하냐? 그렇죠. 이 부분은 최근에 엔켈이 많이 얘기했었죠. 네. 엔켈이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하락을 했죠. 오늘은 좀 반등을 줬지만 네. 엔켈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한 번에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한 1년여 동안 빠져나갑니다. 급한 물량들은 소화됐고 이제 조금씩 소화되는 계속.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평균 지수 말씀해 주셨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등 가격의 지수 대비해서 올라오려면 75,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우리가 주가는 항상 공백을 안 주거든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공백을 주는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캐리 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 지점이 나타나게 되면 최근 142엔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접했죠. 네. 이 7만 5천 원까지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항상 매도할 때, 특히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날 매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괜히 빨간불 들어오면 네. 내가 이걸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나만 느낌이 시장에서 들잖아요.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저평가 뭐 지수 대비해서 하락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반등 과정에서의 적절한 등치된 가격으로 회복할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우리 앵커가 좀 전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142엔이 하방 경직의 형태 가격이 될 것으로 저도 그쵸.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 142엔 정도 지난 저점이 140엔 정도입니다.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네, 안정화되게 깨지는 되면 않고 있죠. 바로의 흐름 전환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67,000원, 68,000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75,000원까지의 수준의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가격 괴리율에서의 그 편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적정가 수준까지는 뭐 금방 회복, 일주일 이내에 저는 회복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들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개인들의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의 매수는 잘한 매수입니까? 잘했는데요. 네. 그럼 삼성전자의 진짜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의 지점은 어디일까라고 우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75,000원이 적정가라고 말씀드렸고 75,000원까지 회복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연동하겠죠. 그 뒤에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의미하는 뭐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 돌파하고 뭐 10만 원까지도 돌파하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향화된 가격의 전환이 나타나는 지점은 삼성전자의 10월 잠정치 실적, 예측치 실적이 발표된 10월 5일 전후로 해서 흐름의 개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난 분기에 매출이 74조,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발전시켰어요. 이번 분기 그 실적 예상치는 한 80조 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3조, 12조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부합하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나온다라면 삼성전자는 그간의 흐름에서 절제된 그리고 조정받는 흐름에서 전환하는 시기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재고 부분이 약간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의 저조한 상태로 해서 약간 반도체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매출 자체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부 시장 반응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고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간 반도체 수요량 자체가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만큼 충족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휴대폰과 관련된 D램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환되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그 웨이퍼 공급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고 전환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서 1차 흐름의 지점은 10월 초 잠정치 실적 발표되는 이때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숫자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겠죠. 최근에 흔들리는 건 핸드셋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3분기 잠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10월 초가 되면 좀 방향성이 잡힐 거다, 삼성전자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도 이때쯤 되면은 좀 방향을 잡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 1차 방향은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추세적 전환에서의 시점은 미 대선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이때 시장이 완전하게 상향 방향으로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종목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M7보다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동안 소비 위주의 성장 동력에 의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M7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이제는 생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시장 주도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생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가 있고 철강주가 있고 자동차주가 있고 화학주가 있겠죠.
이들 종목들의 시세 탄력도가 좀 강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들 종목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치가 나아지는 형태로의 시장 전반의 모습들이 바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쪽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정유, 철강,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는 게 철강 가격, 그렇죠. 그리고 유가 네. 이런 쪽인데 그런 쪽들도 하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철강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철강은 중국과 연동된 아무래도 결과값이 나와야 네. 가장 중요하니까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다음 연도, 내년도 정도에 철강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유는 이제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재 중심의 생산량이 많아질 때, 일회용품 생산량이 많아질 때 이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들 그 소비재가 많이 쓰임새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가격 개선. 미국에서는 이미 뭐 듀폰이라든가 화학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M7 대비해서 과거 주가 흐름만큼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캐터필러, 그다음에 그 듀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적 흐름에서 주도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죠. 당장 뭐 급등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컬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니까 그걸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네, 종목들일까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기 방어적, 경기 민감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기 민감주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개선되는 예를 들어서 유통주, 백화점주들 최근에 우호적인 모습에서 바닥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내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한 이제 번씩 양봉을 쓰죠 지금. 네, 석유화학 종목인데 그 내에서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가장 우호적인 성격의 흐름으로 최근 가격 진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금호석유, 석유화학 내에서 금호석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1%대 상승을 했는데 14만 원 전후로 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금호석유 장기간 소외됐고 조정받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현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종목입니다. 기관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금호석유를 좀 담아가고 있네요. 차트도. 저 생각이 똑같은데. 네. 조금씩 올라오는 게 이게 막 모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석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